똑바로 안 돼. 해보면 실제 사회는 다르거든. 삼성 나오셨어요. SK 나오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뒤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삼성 나왔는데 저거밖에 못해. SK인데 저거밖에 안 돼.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길에 충분히 다른 일이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 자리입니다. 이 사회도, 회사도, 국가도 다 개인을 전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대표님, 요즘에 보면 잘 다니던 이 회사에서도 갑자기 좀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좀 많잖아요. 그럼요. 명태도 많고 중간에 중태도 많고 자기 사업한다고 그만두고 나오는 사람도 많고. 대표님도 잘 다니는 회사를 나오셔가지고 지금 네. 사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회사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착각일까요? 회사가 안전하다. 세상에 안전한 건 없죠.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우린 불안합니다. 부모님이 평생 날 지켜줄 수도 없고 나 스스로도 내가 평생 안정된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안전은 없어요. 인간은 불안전한 존재라고 다 같이 얘기했고 그 불안전이 있기 때문에 행복도 느끼고 다 느끼는 거예요. 근데 대표님께서도 네. 이 삼성이라는 회사를 나오셨는데 그 다니는 동안에는 그 삼성이라는 타이틀, 그 명함이 엄청난 이 나의 자신감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이 명함이 사라지는 순간 대표님은 어떤 가장 큰 변화를 느끼셨어요? 배지 하나만 쓸 때 그 당시에 기뻤죠. 삼성 배지 있잖아요. 금이라고 하더라고. 너무 좋은데 근데 그거 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만두고 나온다고 했을 때 내 거를 한다고 해서 또 다 즐겁지도 않아. 왜 그러냐면 그때부터 고민이고 외롭고 힘들고 반복이죠. 안전한 건 원래 없지만 직장이 전부 다라고 생각한다면 또 그게 맞다고 생각하실 거고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평생 안전한 건 없고 평생 직장도 없고 평생 직업도 없어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세상에 안전한 건 없다고 하셨는데 대표님께서는 퇴사를 하시고 나서 이 명함이 사라지고 났을 때 실질적으로 느꼈던 가장 큰 변화는 뭐 어떤 게 있으셨어요? 일단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게 제일 급하겠죠. 사람들 원래 그래요. 그 명함만 있는 게 아니고 명함 뒤에 있는 그걸 백엔드라 부르는데 삼성이든 SK든 다닐 때 사람들이 그 쳐다보는 그 백엔드가 있어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게 꼭 나갔고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고 나한테 오는 포커스인 것 같고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나면 이제부터 어떻게 보냐면 인간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긴장도 많이 되고 똑바로 안 돼. 해보면 실제 사회는 다르거든. 삼성 나오셨어요. SK 나오셨어요.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뒤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삼성 나왔는데 저거밖에 못해. SK인데 저거밖에 안 돼. 이제 이 말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면 일이 안 돼요. 그럼 실제로 이렇게 회사 밖에 나왔을 때 내가 회사에서 배웠던 것들이 좀 이렇게 써먹을 일들이 많이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아주 비슷한 이해 하나 딱 들어볼게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다 졸업하고 나왔어요. 얼마나 쓰십니까? 안 쓰시죠? 근데 회사에서 10년? 우리 더하기 빼기밖에 못 하잖아요. 그게 답니다. 자신 있으면 제발 관련 회사로 좀 가십시오. 중소기업으로 오게 됩니다. 그게 제일 나은 방법이고요. 같은 계열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로 가는 게 그게 아니라면 사회 나오는 순간 아무 짝이 쓸모없습니다. 아, 그래요? 당연하죠. 그럼 만약에 나이가 한 50대나 60이 다 됐을 때 네. 뭐 정년퇴직을 한다거나 그때 사회에 나오게 되면 너무 좀 늦은 건가요? 그 대학교 나와서 사회 처음 나올 때 그거 아시죠? 똑같습니다. 대학교 다 나왔어. 나와서 사회 나왔어. 어떻습니까? 사회초년생 보시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딱 그거예요. 돈 있죠, 돈. 돈 좀 있죠. 돈 있는데 그거 가지고 뭐 커피 전문점 차렸어. 무슨 체인점 차렸어. 치킨집 차렸어. 아니 뭐 비싼 거 뭐라든 차렸어. 그러면 거기서 양복 입고 원래 회사에서 하던 것처럼 하고 싶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스탑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족을 이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거는 어떤 안전한 울타리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전장치 속에만 있다가 이제 실제로 밖에 나오게 되면 이런 보호막이 다 사라지는 건데 이때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어떤 현실에 좀 직면하게 될까요? 그것도 가정이랑 비슷하게 보면 돼요. 우리가 그냥 고등학교까지 집에 있다가 대학교 학생이 되면 자취를 하러 나가는 경우도 있고 집에서 다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부터 많은 위험에 직면합니다. 위험도 직면하지만 겪어보지 않은 걸 다 겪어봐요. 자, 여기서 적응을 잘하는 애들 있고 못하는 애들 칩시다. 그 이유가 뭘까요? 평소에 집에서 일을 도왔거나 평소에 아르바이트도 좀 해봤거나 이런 친구라면 나가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잘 적응할 것 같죠? 바로 그겁니다. 회사에 있으면서 가서 알바도 해보고 뭔가 해본 사람이 만약에 그만두고 나왔어. 아니면 정년퇴임을 했어. 그 사람은 적응을 잘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회사집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주말에 뭐 알바 삼아서 저기 가서 일도 좀 하고 저기 가서 뭐 치킨집에 좀 치킨도 좀 튀겨보고 저녁에 좀 시간 남으니까 공부한답시고 독서실에 가서 감독과도 좀 해보고 밤에 이런 거 했어요. 이런 사람이 만약에 정년퇴직을 해서 나왔어요. 적응을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이런 거 아닙니까? 과연 평소 때 얼마나 자기가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고 연습했거나 아니면 좀 적응을 했거나 이거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사라는 시스템 안에서 안전장치 속에 있을 때 좀 어떤 것들을 많이 배우고 나오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밖에 나왔을 때도 좀 많은 도움이 될까요? 회사와 집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정년퇴직 후에 회사를 그만둔 후에 사회를 적응 잘할 수 있을까요? 답이 나오지 않았나요? 밖에 가서 경험해보는 거예요. 미리 경험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아, 이 회사 안에서의 경험 말고 밖에서의 경험을 더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그 방법이 많잖아요. 골프 치지 마시고 뭐 취미생활로 등산 가지 마시고 주말에 아르바이트로 주말 알바 한번 뛰어보시죠. 그러면 좀 더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머리로 투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근데 그것도 해보시라고. 나오기 전에 제가 추천하는 건 미리 경험한다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 가지를 경험해봐라고 하셨는데 좀 대표님이 추천하는 경험 중에 좀 가장 좋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내 일과 관계없는 어떤 걸 기회에 된다. 뭐 도배를 배울 수 있습니다. 페인트 칠을 배울 수도 있어요. 주말에 페인트 칠 알바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벽지 알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장이라고 하죠. 세면을 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뭐 도기를 놓거나 변기를 바꿔주거나 하수구를 뚫거나 빨래를 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경험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주말만 구하는데 없다, 안 찾아봤겠죠. 찾아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해보고 싶은 분야에서 당연히 가서 해봐야죠. 밖에 나가서 안 해보면 평생 몰라요. 평생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안 알려줘요. 겪어보셨잖아요. 대학교에서 나올 때 사회 어땠어요? 나와보니까 색다르죠. 딱 그겁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회사에다 사회 나오면 그때랑 똑같은 거예요. 자영업을 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아마 어떤 회사를 이끄시는 분이라면 완전히 이 말 이해하실 거예요. 완전 다른 세상입니다. 서로. 요즘 또 더군다나 AI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는 시대잖아요. 대표님 말씀처럼 오히려 AI 시대에 AI가 대처할 수 없는 기술을 먼저 좀 경험해보는 게 많이 좀 도움이 되겠네요. 제가 그 얘기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엔진이 개발되고 차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유럽에 방직기가 나오고 이럴 때 자동차가 나왔을 때 마부들은 저거 안 된다고, 저거 비싸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저 비싼 돈을 주고 저 차를 타면 4명밖에 못 탄다고, 기차 타면 되는데, 이런 말 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바뀌었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AI가 제3차 4차 산업혁명을 갖고 온다 칩시다. 그래서 일 아예 안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자동차 나와서 정비공도 생기고요, 방직기 나와서 뭐뭐 생겼습니까? 옷이 많이 나오니까 옷을 팔 수 있는 세상이 또 바뀌었어요.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길에 충분히 다른 일이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 자리입니다. 뛰어들어야 돼요. 뛰어들어서 직접 겪어보시고 해보셔야지만 내가 일을 찾지, 아무나 못 찾아요. 걱정되는 사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바뀔 거라고 하는 사람, 저것 때문에 걱정돼서 안 된다는 사람, 전기차 나오는데 차 다 안 된다고 할 거예요. 그럼 자동차 뭐 부속, 제가 그쪽에 있지만 자동차 다 안 된다고 합니다. 아니, 나중에 배터리를 팔지, 라이트를 팔지, 코팅을 할지 뭘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모르는 거지. 없어진 일은 없어요. 생기는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몇천 년을 발전해 왔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찾아왔고 그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능력을 가질 겁니까? 아니면 능력이 없는 사람, 그냥 경력을 가질 겁니까? 경력은 능력을 대변합니다. 회사를 다니는 건 회사에서 모든 걸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을 쌓았으면 됩니다. 회사 안에서의 능력이 사회에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밖에서 경험해 보십시오. 제발 있을 때 경험해 보십시오. 그럼 나한테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알게 됩니다. 노력은 당연한 겁니다. 노력으로 당신의 능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사회도 회사도 국가도 나 개인을 전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갖고 있던 어떤 레벨, 능력만이 나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당신을 책임질 수 있는 건 오로지 당신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걸 올리는 방법이 고독이든 경험이든 공부든 책을 읽는 거든 좋습니다. 뭐든 좋아요. 그 능력이 모두 다 볼 때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좋아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봅시다. 저랑 같이 능력을 키우는 사람이 됩시다. 회사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자, 화이팅 합시다.